당신의 삶을 훔치는 7가지 심리적 함정,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하루를 어디에서 보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누구든 직장, 집, 차 안에서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디에 있었나요?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살았나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 당신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지도에도 없고 창밖을 내다본다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온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 속에, 당신의 내면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도 명백하게도 아닙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던 기초 위에 자리 잡은 집처럼 아무 이유 없이 지치고 모든 것에 불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자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당신에게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잘못된 심리적 환경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지워버리는 7가지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폭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성을 버리도록 가르치고 가면, 속의 얼굴보다 가면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장소, 거울의 방 모든 벽이 거울인 방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 거울들은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당신이 나누는 모든 대화는 당신의 생각을 확증해 줍니다. 모든 의견은 당신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놀라울 정도로 당신과 흡사한 목소리에 의해 확인되고 증폭됩니다. 편안하게 들리지 않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전받고 시험받고 근육처럼 뻗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만 자신을 둘러싸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강해지기는커녕 경직되고 부서지기 쉽고 두려워집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에 대해 자신과 똑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모든 시간을 보내는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종교, 아이 양육법,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까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현명하고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자신의 사고력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지고 더 무서워졌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주는 집단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의 전당의 문제는 다른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공격처럼 느껴지고 다른 관점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신념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그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마치 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울에 더욱 단단히 매달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거울의 전당에 살 때는 사실상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복할 뿐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굳어지고 있습니다. 더 자신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고 있습니다.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목소리를 찾으세요. 논쟁하려는 것도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뻗어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 가장 신성한 확신조차 의심하는 것. 두 번째 장소, 비교의 경기장. 여기서는 다른 모든 사람의 업적과
자신의 가치를 비교합니다. 그들의 지위, 그들의 소유물, 그들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합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하는 어떤 일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항상 더 잘, 더 빨리, 더 인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경기장은 동기부여로 위장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발전의 동기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영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쳐버립니다. 모든 성취는 다른 사람의 성취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성공은 곧바로 하지만 그들은 어쩌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년간 노력해온 승진을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기쁨을 느끼는 대신 그녀는 더 높은 직위로 승진한 동료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녀의 성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힘을 포기한 것입니다. 비교의 경기장은 근본적인 혼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삶을 단 하나의 결승선만 있는 경주처럼 마치 인류 전체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점수판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인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자신만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장에서 살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쫓는 대신 인정을 가져다 주는 것을 쫓기 시작합니다. 욕망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상상 속의 관객을 위해 공연하기 시작합니다. 점수를 따는데 너무 바빠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도피하려면 근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세요. 가끔이 아니라 완전히.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법을 배우세요. 점수를 따지 않고도 놀 수 있는 아이의 능력을 되찾으세요. 박수갈채를 바라지 않고도 창조하는 것. 끊임없이 순위를 계산하지 않고도 존재하는 것. 제3의 장소. 감형극장 진정성은 처벌받고 성과는 보상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자신의 용납될 수 있고 인상적이고 유용한 부분만 보여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허울 뒤에 가려집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가면을 씁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심지어 필요한 일입니다. 마트 점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면극은 다릅니다. 가면은 너무나 두껍고 영구적이어서 그 안에 얼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약점을 드러내면 경력이 끝나는 곳에서 일했던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반대하는 생각에 동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행동을 수년간 반복한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면은 그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가면극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워버립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러다 어느 날 자신에게 손을 뻗으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공허한 공연, 아무도 없는 걸어 다니는 의상이 됩니다. 가장 교활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가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에는 신중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뭘 숨겨야 할까? 어떻게 보여야 할까? 당신은 기진맥진한 채로 집에 돌아온다. 진정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탓이다. 잔혹한 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연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것, 즉 연결, 소속감, 수용은
오직 진정성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기는 바로 그 연기가 피하고자 하는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당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이상하리 많지 공허하게 느껴지는 관계들. 당신에게 맞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정을 받는 것. 탈출구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 시험해 보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보다 연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남는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은 당신의 의상이 아닌 당신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장소, 침묵의 방. 좋은 종류의 침묵이 아닙니다. 지혜가 자라나는 사색적인 고요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 묻히고 욕구가 무시되고 진실은 말하기에 너무 위험한 독이 있는 침묵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 눈에 띄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사스러운 모습 뒤에는 모두가 서서히 숨막히는 듯 했습니다. 감정은 표출되지 않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암묵적인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세요. 침묵의 방에서 당신은 감정적 욕구를 갖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라는 것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상처받은 것에 대해 절대 솔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고통받는데 능숙해지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데 능숙해집니다. 무감각함이 평화와 같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능숙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 욕구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적 욕구는 몸과 신경계에 축적되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난데없이 찾아오는 듯한 우울증을 만들어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서로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교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이 서로 가깝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자 각자는 절박하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우울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가족이 소중히 간직해온 완벽함이라는 이미지를 깨뜨리는 불편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의 방은 고통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상처를 어떻게 더 잘 견딜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도록 훈련시킵니다. 탈출구는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숨겨왔던 것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비난이 아닌 솔직하게 말입니다. 아파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제게 맞지 않아요. 진정한 관계의 가능성을 위해 거짓된 평화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장소, 소음의 폭풍. 이것은 유해한 침묵의 반대입니다. 여기서는 끊임없이 정보, 자극, 요구, 방해 요소로 폭격을 받습니다. 읽을 거리, 볼 거리,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언가가 항상 있습니다. 고요함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조용한 순간을 활동으로 채웁니다. 이곳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내면의 진실을 피하기 위해 외부 소음을 이용하는 모든 곳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을 피하기 위해 신문을 강박적으로 읽는 것.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교 모임에 끊임없이 몰두하는 것.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마음을 채우는 것. 소음의 폭풍은 생산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매혹적입니다. 당신은 정보를 얻고 바쁘게 지내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당신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비하지만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갖지만 깊은 이해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정신활동으로 지쳐있지만 실제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 3권을 읽고 저녁 시간에는 시사에 대한 끝없는 토론에 시간을 보내는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식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 모든 소비를 통해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생각이 일어나는 침묵을 피하기 위해 머릿속을 소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폭풍은 당신을 끊임없이 반응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항상 최신 사건, 가장 최근의 위기, 가장 최근의 분노에 반응합니다. 숙고하고 통합하고 경험을 이해 속으로 끌어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안정 없이는 당신이 배우는 어떤 것도 실제로 당신의 일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당신은 충만하지만 어딘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탈출은 두려운데 소음을 끄고 떠오르는 모든 것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피해왔던 모든 것들이 표면으로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당신이 소음을 계속 들게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다시 당신 자신의 것이 됩니다. 폭풍에 묻혀버렸던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6번째 장소, 자기 배신의 방. 이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실을,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본능을 체계적으로 버립니다. 너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외칠 때 당신은 예라고 말합니다. 떠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당신은 지쳐버리는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실보다 기대되는 것을, 진실보다 안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 배신의 방에서 당신은 자신을 무시하는데 능숙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실용적인 것,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명확하고 강했던 당신의 직감은 이제 무시하는 법을 배운 희미한 속삭임이 됩니다. 20년 동안 관심 없는 직업에 매달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고 우울한 도시에서 살았던 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었고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결혼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삶을 기반으로 삶을 꾸려가면서도 자신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공회의소가 하는 일입니다. 성숙함이란 자신의 욕망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책임감이란 자신의 진실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수천 번의 작은 타협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지만 어느 날 깨어나서야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사회가 종종 자기 배신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무시할 때 성숙하다고 불립니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때 책임감이 있다고,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사심 없다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영적 죽음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텅 빈 우물에서 무언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탈출구는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몸에서 이것이 어떤 느낌일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나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러한 답에 기반하여 선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지 그들의 기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7번째 장소. 그림자의 지하실. 이곳은 당신이 마주하기에는 너무 두렵거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든 부분을 가둬둔 내면의 공간입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 모든 부끄러운 생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모든 자질들,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좋은 전략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나쁜 것들을 밀어내고 좋은 것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묻어둔 것은 묻혀 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강해져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작은 것들에 과잉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망치고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지하실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분노를 경멸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자제력이 강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이들이 생기자 끔찍하게도 그는 사소한 일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지하실에 가두고 다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며 힘을 모아 그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림자의 지하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거부하는 모든 자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로 숨어들어 무의식에서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은밀히 두려워하는 자신의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판단합니다. 자신이 피해왔던 것과 마주하게 만드는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인정하기 거부하는 자신의 부분에 말 그대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림자의 지하실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엄청난 힘, 창의성, 그리고 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묻어두었던 분노는 마주하고 나면 열렬한 옹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슬픔은 깊은 공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강렬한 연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탈출구에는 하강이 필요합니다. 회피도 부정도 아닌 빛을 들고 어둠 속으로 내려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판단하지도 싸우지도 말고 그저 인정하는 것. 그래, 이것도 나의 일부야.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그림자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다시 온전해집니다. 통합되고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탈출구.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파괴하는 7곳. 당신을 경직되고 두렵게 만드는 거울의 방. 당신의 성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비교의 경기장.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지우는 가면 내의 극장. 당신의 진실을 묻어버리는 침묵의 방.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소음의 폭풍. 당신이 점차 자신을 버리는 자기 배신의 방. 그리고 당신의 온전함에서 숨어드는 그림자의 지하실. 하지만 이러한 장소들을 인식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답은 간단하면서도 두렵습니다. 당신은 의식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이 있다고 가장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있기를 바라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심리적인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러한 장소들 중 당신은 매일 어디에 머무르나요? 그리고 나서 떠나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극적으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해로운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세요.
당신의 가면을 요구하는 사람들과는 경계를 정하세요. 내면의 목소리가 말할 수 있는 침묵의 공간을 만드세요. 외부의 기대보다는 당신 자신의 진실에 기반한 작은 선택들을 하세요. 지하실에 숨겨둔 것을 통합하는 느린 작업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인기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는 것을 위협으로 여길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진실한 당신을 이상하다고, 침묵을 요구하는 당신을 반사회적이라고, 당신의 진실을 따르는 당신을 무책임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자유는 그들의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험한 장소들을 떠날 때 당신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집니다. 당신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관계는 성과가 아닌 진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의 일은 진정한 당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의미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소음과 비교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맑아집니다. 당신은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떠날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로운 패턴에 휘말리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탈출구가 생깁니다. 가족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가면을 벗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은 더욱 인간적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장소들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곳에 살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존속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선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변화합니다. 한 사람의 해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나가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장소들 중 당신은 어디를 집이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떠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곳 외에는 이 장소들의 벽이 없습니다. 거울의 방? 다른 목소리를 향해 걸어가세요. 비교의 경기장? 점수를 매기는 것을 멈추세요. 가면의 극장? 의상을 벗으세요. 침묵의 방? 당신의 진실을 말하세요. 소음의 폭풍? 꺼버리세요. 자기 배신의 방? 스스로를 선택하세요. 그림자의 지하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내려가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능 연기, 그리고 두려움에 층층이 묻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모든 가면과 타협 아래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삶의 의미는 이 위험한 장소들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떠나 더 이상 방어하거나 연기하거나 숨지 않을 때 무엇이 남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진정한 당신입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당신, 그리고 당신이 그 자아를 찾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 감옥들을 집으로 착각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자유는 항상 존재했고 언제나 정직한 선택 하나만으로 충분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문은 결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7개의 위험한 장소는 존재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탈출구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탈출구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을 향해 작은 한 걸음 내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완벽해질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항상 지금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초대입니다. 완벽함으로의 초대도, 먼 미래의 성취로의 초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단순한 행동으로의 초대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당신의 중심에서 사는 삶으로,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대신 당신만의 음악을 연주하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위험한 장소는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며 거짓된 위안과 익숙한 감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초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의 전당에서 나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투기장을 떠나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들키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당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끄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앓음을 존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곳에서 보낸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면 살아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부르고 있어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온갖 보호막과 수행의 겹겹이 쌓인 곳에서요. 당신이 기억해 주기를,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당신은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